안녕하세요. 올해 신규 릴리즈되는 프로 오브젝트 22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 오브젝트는 팀엑스 소프트 자바 프레임워크 개발팀에서 개발 중인 제품으로 기존 21 버전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올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프레임워크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 오브젝트의 개발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 22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기능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22 버전이 21 버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버전에서 강화된 주요 특징과 변화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 오브젝트의 개발 히스토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 오브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21 버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KB손해보험에서 사용 중이던 21.0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후 내부 리팩토링을 거쳐 21.1 버전이 출시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버전을 유지 보수 중인 고객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21.1 버전의 신규 기능이 추가되면서 21.2 버전이 출시되었고 현재 21 버전 라인업 중에서는 이 버전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특히 21.2 버전은 미래에셋증권, 다울투자증권,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고객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KB손해보험 또한 최근 21.0 버전에서 2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1.2 버전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검증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21.2 버전을 기반으로 고객사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제품 로드맵의 약 8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21.2 버전의 스프링 부트 버전을 2에서 3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제품 버전을 22로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스프링 부트 3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2 버전을 우선적으로 릴리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1.2 버전 역시 유지 보수와 시장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식 릴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1.2 버전은 1 버전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1로 네이밍을 새롭게 정리하고 충분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22 이후에 이어서 릴리즈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 오브젝트 22에서 추가된 주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가 기능은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처리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프로 오브젝트는 서비스별로 사용자가 보상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서비스의 최종 결과가 실패했을 경우 설정된 보상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보상 서비스가 호출되면 이미 커밋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정의한 로직에 따라 롤백을 수행하는 보상 처리 로직이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분산 환경에서도 단계별 실패 상황에 대응하여 전체 트랜잭션 흐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장표의 테스트 코드를 살펴보면 하나의 서비스 내부에서 다른 서비스를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의 트랜잭션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동기 호출 방식이기 때문에 호출 대상 서비스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호출을 수행한 서비스는 로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데이터가 커밋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체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가 패턴을 통해 보상 기반의 트랜잭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가의 동작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러를 기준으로 콜러와 콜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전체 서비스 호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보상 서비스가 호출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롤백 로직이 수행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큐를 이용하여 원거래와 연동거래의 내역을 관리하고 각 서비스 호출 결과에 따라 보상 처리를 수행하며 관련 내역을 DB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 환경에서도 서비스 호출 흐름을 추적하고 장애 발생 시 일관성 있는 보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가는 서비스 그룹 메타를 통해 서비스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보상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 서비스 역시 서비스 그룹 메타에서 관리되는 서비스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롤백 로직은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의 특성과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보상 처리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호출 흐름에서는 어느 시점에 에러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러와 콜리 서비스 모두에 대해 보상 서비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도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상황에 대비하여 데이터 일관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콜리가 실패함에 따라 콜러의 보상 서비스가 호출되어 이미 커밋된 데이터가 롤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화면을 통해 원거래와 연동거래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거래의 호출 여부와 호출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호출 과정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흐름과 보상 처리 결과를 운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가 기능은 설정이 복잡하고 트랜잭션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리 기능이 부족해 사가 내역이나 실행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설정을 간소화하고 엔진 자체적으로 필요한 빈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설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마스터의 관리 기능을 통해 사가 내역을 콜러와 콜리 기준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내역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티 전달 실패나 보상 서비스 호출 실패와 같은 예외 상황에 대비한 복구 기능을 고도화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WIO 기능은 서비스 로직이 수행될 때 서비스 내부에서 실행된 쿼리 정보를 실행 로그 형태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쿼리가 실행되었는지와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동작 흐름과 DB 접근 이력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설계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버전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22에 맞춰 사용자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필드 중심으로 기본 스키마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정보, 거래 아이디, 매퍼 및 쿼리 아이디, 실행 시각, 실제 실행된 SQL 등을 기록하여 서비스 내부에서 어떤 쿼리가 실행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 건수도 함께 저장하여 조회 쿼리에 반한 건수나 DML 수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기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쿼리 실행 로그를 남기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방식에서는 데이터 소스만 정상적으로 정의해두면 자바 코드에서 더 이상의 추가 구현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 화면에서의 설정 방법입니다. 앞서 자바 코드로 정의한 데이터 소스를 이 화면에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WIO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설정은 서비스 그룹이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만 선택적으로 쿼리 실행 로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핸들러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엔진에서 기본 핸들러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소스만 정의하면 추가 구현 없이 쿼리 실행 로그 기능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로그에서는 실제 수행된 SQL과 함께 바인딩된 파라미터 값까지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내부에서 어떤 쿼리가 실행되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방식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핸들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핸들러를 상속받아 사용자가 필요한 로직을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통해 기본 스키마에 사용자 정의 컬럼을 추가하거나 로그에 저장할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핸들러를 빈으로 등록하면 프레임워크에서 해당 핸들러를 사용하게 되며 추가적인 설정 없이 확장된 형태로 로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명을 키로 맞춘 뒤 값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기본 방식과 동일하게 로그가 저장되면서도 사용자 정의 컬럼이 함께 기록됩니다. 화면 예시처럼 템프와 같은 사용자 정의 컬럼이 추가되고 추가 정보가 함께 적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디셔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특정 쿼리에 대해서만 실행 전후에 별도의 쿼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매퍼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DWIO를 붙인 매퍼를 추가로 정의하고 실행 전 쿼리는 쿼리 아이디의 DWIO 프리, 실행 후 쿼리는 DWIO 포스트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서비스 쿼리가 실행되기 전후에 지정한 쿼리가 함께 실행되어 필요한 추가 로그나 데이터를 조건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방식은 사용자가 특정 쿼리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실행 전후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쿼리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별도의 기록용 쿼리를 수행하여 히스토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데이터 소스를 추가로 정의할 필요 없이 해당 쿼리가 실행되는 데이터 소스를 기준으로 내역이 저장됩니다. DWIO 기능은 서비스 단위뿐만 아니라 매퍼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화면에서 DAO 설정 메뉴를 통해 매퍼 인터페이스에 FQCN을 입력하면 해당 매퍼에 대해 DWIO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매퍼에서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행 로그를 수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리, 포스트 기반의 컨디셔널 방식만 제공되어 사용자가 모든 설정을 직접 정의해야 하는 구조였고,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실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DWIO 기능을 기본, 커스텀, 컨디셔널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보증 기금에서는 커스텀 방식을 활용하여 기본 스키마 외에 필요한 컬럼을 추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방식만으로도 쿼리 실행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컨디셔널 방식을 사용하면 쿼리에 사용되는 데이터까지 백업하듯 남길 수 있습니다. 영업일 관리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 오브젝트 마스터 스케줄링 기능은 오픈소스인 쿼츠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쿼츠는 크론식을 통해 특정 잡을 원하는 날짜나 주기에 맞춰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쿼츠 잡은 사전에 정의된 코드로 동작하며 해당 코드에서 배치 잡 이름을 동적으로 전달받아 실제 배치 잡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쿼츠는 캘린더 기능을 제공하는데 특정 요일이나 날짜의 스케줄이 도래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프로 오브젝트 22에서는 이 기능을 확장하여 영업일 관리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일 생성 화면입니다. 관리 화면에서 영업일 관리 메뉴를 통해 영업일 캘린더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유형은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애뉴얼과 같이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영업일 규칙을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영업일 정보는 이후 스케줄링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잡 실행 여부를 제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쿼츠에서는 다양한 캘린더 타입을 제공하여 스케줄 실행 시 제외할 날짜나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리데이 캘린더, 데일리 캘린더, 위클리 캘린더, 먼슬리 캘린더, 애뉴얼리 캘린더 등을 통해 날짜, 시간, 요일, 특정 일자 기준으로 스케줄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일 관리 화면에서 비영업일을 캘린더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잡 스케줄 생성 시 해당 캘린더를 연결하면 설정된 비영업일에는 스케줄이 도래하더라도 잡이 실행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 오브젝트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영업일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일 유틸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캘린더 조회, 영업일 여부 확인, 특정 날짜 기준 전후 영업일 계산과 같은 기능을 간단한 메서드 호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로직에서 제공된 영업일 유틸을 연계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영업일 기반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요일이나 날짜를 제외하려면 크론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크론식만으로는 복잡한 규칙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UI 컴포넌트를 통해 비영업일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5가지 종류의 캘린더를 통해 다양한 규칙을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쿼츠 구조상 하나의 스케줄에 하나의 캘린더만 설정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여러 캘린더를 동시에 적용하는 기능은 향후 고도화를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일 등록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엑셀 임포트와 같은 방식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HTTP2 핸들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2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증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HTTP2와 HTTP는 배타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HTTP2를 사용하는 경우 HTTP 핸들러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 TCP 핸들러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2 기반 통신을 위해서는 프로 오브젝트 HTTP2 서비스 핸들러 설정이 필요하며, 서버가 HTTP2로 기동된 경우 외부에서 API를 호출할 때도 반드시 HTTPS로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만 테스트 환경에서는 키툴을 이용해
셀프 사인 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툴을 통해 키스토어를 생성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뒤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파일로 추출하거나 트러스트 스토어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는 CA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등록이 필요 없지만 셀프 사인 인증서는 신뢰 체인이 없기 때문에 트러스트 스토어 등록이 필요합니다. HTTP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의 SSL 설정과 HTTP2 활성화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적용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요청을 HTTPS 프로토콜로 받아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에서 헬스 체크와 같은 내부 요청을 보낼 때도 HTTPS로 호출해야 하며 JVM 옵션을 통해 HTTP2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인증서를 자동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버 인증서를 트러스트 스토어에 등록하고 JVM 옵션을 통해 트러스트 스토어 경로와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주로 테스트 환경에서 셀프 사인 인증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후행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H2, 오라클, DB2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그레SQL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그레SQL을 사용하는 고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우선순위는 낮은 상태입니다. 이 기능은 서비스 매니저와 같은 연동 호출 구조이지만 즉시 실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연 실행 형태로 동작합니다. 발행 건수가 패치 사이즈에 도달했을 때나 크론식 기준 실행 시점에 도달했을 때 트리거되어 후행 배치가 수행되며 병렬 처리 개수와 청크 사이즈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행 기능을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디퍼드 서비스 매니저는 서비스 매니저를 확장하여 구현된 컴포넌트로 로직에서 아이디와 카테고리를 전달하면 마스터에 정의된 후행 서비스 객체에 대해 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더와 입력 데이터는 발행 시점에 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발행된 작업은 패치 사이즈에 도달하거나 크론 실행 시점에 도달하면 배치 형태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프로 오브젝트에서 기존 기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엔진 연동 호출 시 기본적으로 TCP 핸들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풀 리디플로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CP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 TCP 설정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사에서는 연동 호출 시 HTTP 핸들러 설정이 필요해 서비스별로 서비스 그룹 메타에서 핸들러를 각각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서비스 핸들러를 전역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서비스별로 개별 설정을 할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일부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되는 것에 대해 보안 측면에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스터 화면에서 데이터 소스를 저장할 때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달되어 네트워크 구간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코딩된 형태로 저장되며 사용자가 마스터 화면에서 조회할 때만 디코딩되어 표시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치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패스워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배치 설정에 인코딩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엔진에서 해당 값을 디코딩한 후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사용하도록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배치 설정에서도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프로퍼티즈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사에서는 배시RC나 프로파일과 같은 파일의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별도의 설정 파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1.1 버전에서는 슈퍼프레임 홈 경로의 컨피그 디렉터리에 있는 SFM 프로퍼티즈 파일의 환경 변수를 정의하면 해당 값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 버전부터는 슈퍼프레임이라는 용어 대신 마스터 홈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마스터 홈 환경 변수가 필수 설정 값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축 시에는 마스터 프로퍼티즈 파일을 기준으로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2 버전에서는 마스터 프로퍼티즈 설정 파일을 템플릿 형태로 바이너리 파일 내부에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파일에서 필요한 설정만 수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주석 처리하여 간단하게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내부의 야물 설정이나
환경 변수보다 마스터 프로퍼티즈 설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기준으로 마스터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우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최초 배포되거나 언디플로이 이후 다시 디플로이 되는 과정에서 부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마스터가 하트비트를 호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04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는 현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부팅 완료 이벤트 이후에 하트비트 루프가 시작되도록 변경하여 부팅 과정에서 불필요한 404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먼저 하트비트 부팅 타임아웃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등록 이후 엔진이 부팅 완료 상태로 전환되기까지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트비트 디스커넥티드 체크 인터벌 설정은 인스턴스가 연결 끊김 상태일 때 헬스 체크를 수행하는 제시도 간격을 설정하는 값입니다. 하트비트 체크 인터벌 설정은 정상 상태에서 마스터가 애플리케이션에 헬스 체크를 보내는 주기를 의미하며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기본값을 30초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체크 관련 로그는 기존 인포 레벨에서 디버그 레벨로 변경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로그가 출력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배치 실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동적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실행 시점의 키와 값을 직접 입력하여 배치에 전달할 수 있으며 현재 시각과 같은 값을 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시간 포맷의 기본값은 사용자가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포맷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POC 과정에서 배치 파라미터 관리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배치 파라미터가 잡 단위로 이미 정의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파라미터 세트를 등록해 두고 실행 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완성 기능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전에 입력했던 값을 그대로 보여주어 사용자가 키를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 오브젝트 22와 21 버전의 제품적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 오브젝트 21에서 22로 넘어오면서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 3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로 오브젝트 스프링 부트 스타터 라이브러리 버전이 21에서 22로 변경됩니다. 또한 최소 자바 버전이 JDK 17로 상향되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모두 JDK 17 이상에서만 동작합니다. 제우스의 경우에도 스프링 부트 3 기반 지원을 위해 제우스 9 이상에서만 동작하며 자바X에서 자카르타로 패키지가 변경되어 하위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소스에서도 자바X 패키지를 자카르타 패키지로 변경해야 하며 특히 배치 모듈은 스프링 2에서 3으로 올라가면서 변경사항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로 오브젝트 22 적용 시 필요한 소스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DTO나 컨트롤러와 같은 영역에서는 리소스 스키마 자체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설정 파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소스를 다시 빌드하면 프로 오브젝트 버전에 따라 패키지가 자바X에서 자카르타로 변경되도록 로직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로직의 경우에는 패키지 변경을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스튜디오의 리플레이스 올 기능이나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부트 3 마이그레이션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모듈은 스프링 부트 2에서 3으로 올라가면서 변경 사항이 가장 큰 영역이며 이관과 관련하여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오브젝트 22의 제품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는 스튜디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형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스를 관리하고 젠킨스를 이용해 빌드와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은 제우스 9 환경에 배포되며 MS 설정과 같은 제우스 관련 설정은 제우스 웹 어드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에는 여러 개의 MS가 구성될 수 있으며 각 MS에 프로 오브젝트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배포되어 실행됩니다. 그리고 각 인스턴스는 프로 오브젝트 22 어드민과 연동되어 운영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프로 오브젝트 어드민에 접속하여 운영 환경 설정이나 서비스 관리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오브젝트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년 로드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측면에서는 서킷 브레이커나 책임자 승인 거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서비스 입력 구조 개선과 같은 발전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엔진에는 일부 구현되어 있지만
스튜디오나 마스터와의 연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기능 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UI와 UX 측면에서도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된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I 개편을 올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AI 어시스턴트 기능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스튜디오에는 AI 챗봇을 적용하여 PO 리소스 기본 생성이나 코드 자동 완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 중입니다. 또한 웹 기반 챗봇을 통해 일반적인 질이나 PO 매뉴얼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측면에서는 VS 코드 기반 확장 기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MB와 같은 전체 모듈 제공은 어려울 수 있지만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할 경우 이클립스와 차별화된 개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 오브젝트 22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